그럼 설거지 하다 말고 저건 진짜 될래나? 나도 혼잣말 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요.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 먹어보고 전혀 미동도 없으면 판매하세요. 자, A와 B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번에 S전자에서 아주 멋진 TV가 하나 딱 나왔어요. 우리가 백화점 혹은 마트 대형 매장에 딱 지나가는데 광고에서 보던 뭐 요즘에 밑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막 초박형에 막 너무 멋진 TV, 선명한 TV가 딱 나온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TV가 딱 있어요. 자, A 점원 이럽니다. TV 관심 있으세요? 들어오십시오. 지금 백화점에서 세일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주 뭐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서 오세요. 손을 당겨요. 그럼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옷가게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어머 언니한테 딱 맞는 옷이다.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그러면 입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건 알아. 어디는 돈 받는데. 그러나 입기 싫어요. 그게 이거예요. 사람은 거부하고자 하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점원은 이렇습니다. 뭐 이게 TV라고 쳐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TV 참 크고 선명하고 좋다 보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점원이 싹 옆에 오더니 리모컨을 들고 킬 거야. 그럼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뭘 거? 아 그렇게 곱게? 속으로 겉으로는 왜 이래요? 이럴 수 있지만 속으로 이 새끼가. 이씨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온다. 끄네? 욕 나오죠? 딱 꺼. 점원 얼굴을 보겠죠? 이 새끼 뭐야? 딱 본단 말이야? 그때 점원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TV를 구매하실 땐 전원을 끄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내가 이거 뭐 그 앞에서 화장할 거야? 전원을 끄고 보라고? 이건 뭔 소리야? 이런다고. 그때 점원이 한마디 딱 하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은 여러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화가들은 반드시 하얀색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TV라고 하는 전자제품은 빛을 가지고 색감을 만들죠. 빛은 섞이면 섞일수록 무슨 색이 되죠? 네, 밝아져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TV를 껐을 때 이 패널이 얼마나 새까만가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탁 얘기해요. 그러면서 슬쩍 이러는 거죠. 아, 그나저나 이번 달 말까지 저희 백화점에서 상품권 행사를 하는데 상품권 행사도 있고 제가 또 여기서 또 나름 힘 좀 씁니다. 좀 깎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에 고가라 지금 당장 구매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금액적인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들어오셔서 다양한 조건이랑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구매를 원하실 때는 꼭 그땐 저를 찾아주세요.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겨요. 그땐 생겨. 땡기면 안 간다. 근데 가게끔 만들 수 있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시죠 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필요는 본인이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 사람의 니즈를 우리가 뜬금없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니까 여기서 니즈를 건드리기는 좀 어려워. 근데 요 두 가지를 활용한 거예요. 띠 껐어? 이 새끼 뭐지? 근데 거기서 좀 오래 있으면 또 한 대 맞아. 끄고 계속 껐다 왜? 뭐? 이러고 있으면 뭐야 씨 팍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갈등을 만들어줘. 얘가 왜 끄지? 대체 뭐 하는 짓거리지? 근데 TV를 구매할 땐 꺼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 갈등과 궁금만 잘 이용해도 사람들이 먼저 오픈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일즈에서 전 오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개팅을 한다고 쳐요. 소개팅을.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앉자마자 3초 안에 사람은 내 전화번호를 줄지, 다음에 만날지, 아니면 내 친구 욕을 할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더니 이건 뭐지? 네, 이게 3초 안에 결정이 된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염이 답스럽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놈이라고 했는데 꾀지자고 머리도 막 이렇게 했어. 이 새끼 어제 이태원 갔나?
블랙 찜질방에서 잔 새끼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어. 그래가지고 차만 마시고 헤어졌어. 그리고 잊고 살았어. 네. 친구한테 욕을 했겠죠. 야, 뭐 괜찮은 놈이라 그러더니 뭐 그게 뭐니? 하고 잊고 살았어. 근데 한 10여 년 후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많이 보내가 있는데 옛날에 나랑 소개팅 했던 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어. 외동 아들이.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금상첨화라는 표현을 쓰죠. 아버지도 오늘 얘기를 하죠. 어머. 그래서 외동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전문용어로 노다지라 그러죠. 네, 완전 노다지 상황이에요. 지금 봤더니 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주변의 평도 너무 좋고 있는 집안 자식 같지 않고 너무 좋은 평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전날 정말 친했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가 있었다. 근데 친구가 꼭 한번 나가라 그래서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강 고양이 세수하고 나왔던 거지.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겉에 보이는 것만 딱 가지고 우리는 평가했지. 나중에 땅을 치면 뭐예요? 내 친구의 남자가 됐네. 건물을 탁 내 친구.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기꾼 치고 깔끔하게 입지 않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은 사기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번들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갖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프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인상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리학에서는 첫인상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효과는 뭐 이펙트니까 그죠? 영어로 쉬운 거고 첫인상 효과 그럼 무슨 이펙트라고 할까요? 영어로 만약에 푼다면 first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인사하니까 first impression 뭐 first face 뭐 완전 first가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첫인상 효과는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프라이머시 네,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프라임은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프라임 명한사전 들어보셨죠? 프라임은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프라임.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그 트럭 대장 로버트 걔가 옵티머스 프라임이잖아. 걔 그런 데서 유래가 되는 거. 옵티머스 프라임. I am Optimus Prime. 아시죠? 기억나시죠? Where I come from? Do you remember? Optimus Prime? 네? 필리핀? 그 트랜스포머 영화 무비 안 봤어요? 와, 옵스 꼭 보세요. 그래서 심리학 first impression effect라고 하지 않고 이 첫인상 효과를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하는 건 심리학에서도 처음 사람이 가졌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첫인상을 깨는데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그 첫인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인상, 그래서 이 첫인상이 결국 오픈,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거고요. 오픈에서는 필요와 갈등, 궁금증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시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를 좀 궁금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고 또 때로는 상대가 무언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O, 뭐라 그랬죠? 그 다음이 B, 빌리브. 홈쇼핑도 보면 이 빌리브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증서 같은 거 많이 보여주죠. 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빌리브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브랜드. 자, 우리가 백화점에 백을 우리 여성분들께서 백화점에 백을 사러 갔어요. 제일 먼저 뭘 봐요? 어디 거 살까 봐요. 어디 거 살까 봐요. 자, 내 남자친구가 혹은 우리 아빠가 혹은 내 남편이 미쳤나 봐요. 갑자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당신이 살 수 있는, 네가 살 수 있는 백을 하나 사주게. 그렇죠? 자, 그래서 백화점에 갔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백을 하나 발견했어요. 500만 원짜리. 근데 저기 보니까 999만 9,990원짜리 백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살래요? 진짜 마음에 드는 500만 원. 아주 그거 살 거예요? 순수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정신 나간 거.
이거 900만 원짜리를 사서 친구한테 600에 팔면 돼. 그리고 내가 500만 원짜리 백을 사도 100만 원이 또 남아. 예.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순수한 거야. 남자친구의 남자친구? 이렇게. 놓치지 마. 놓치지 마. 절대 이런 여자 놓치지 마. 알겠죠? 내가 내 돈 내고 사. 내가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적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진짜 500만 원짜리가 마음에 들어. 그럼 500만 원짜리를 사겠죠. 500을 아끼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뭐 아빠 돈도 우리 집안 돈이라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무튼 지인 누군가가 1000만 원짜리를 사준대. 네. 그러면 500만 원짜리 살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1000만 원짜리 사죠. 그쵸? 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가격표를 보고 브랜드를 봐요. 그게 우리 눈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저는 홈쇼핑에서 20년이 넘게 방송을 했으니까 이태리에서 건너온 70년 된 명품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스카파레토 카리노 이런 거 들어봤어요 평소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홈쇼핑 보면 뭐 30년 된 이태리 명품 브랜드, 프랑스 50년 된 명품 브랜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린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저런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는 저게 진짜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이랜드가 중국에서는 명품으로 취급받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랜드 아시죠? 우리 옛날에 면티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아주 중저가의 그런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뭐라 그러지? 유니클로, 스파오 같이 아주 그보다 더 저렴했지 사실은 옛날에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근데 브랜드 네임을 싹 바꿔서 중국으로 와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해서 이랜드가 중국에서 대단한 성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랜드가 벌써 대한민국에서 몇 년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니까 적어도 한 3, 40년 된 것 같아, 그죠? 네, 나이가 더. 네, 한 3, 40년은 된 것 같아.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40년 된 한국의 명품 브랜드. 40년 된 한국의 브랜드 맞고 지네들이 명품으로 취급받는 거 맞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다 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브랜드는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홈쇼핑에서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요? 물론 진짜 70년이 됐으니까 70년이 됐다고 하죠. 이 팩트를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어떻게 신뢰를 주기 위한 브랜드를 작업을 하느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잘 안 볼 때 수량을 조금 가지고 방송해요. 한 20개 가지고 한 10분, 15분 방송해요. 금방 매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매진.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가 새벽 한 3시쯤 들어가서 수량 한 20개 넣어놓고 한 15분만 방송 싹 하는 거예요. 매진 돼야 안 돼? 돼요. 자, 그렇게 10번 해서 매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브랜드는 히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인 프라임 시간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했던 걸 편집하잖아요. 몇 월 며칠 매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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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된 이태리 명품 브랜드. 지난 방송 10회 연속 매진. 드디어 프라임타임에 여러분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브랜드를 만드는 거. 이게 사기냐고요? 아니요. 스토리네. 대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 전략. 아. 하나의 합법적. 우리 거짓말한 거 있나요? 잘 거짓말한 적 없어요. 브랜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굉장한 믿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브랜드를 스스로 홍보하고 다니기까지 해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매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혜택입니다. 혜택. 그래서 나한테 여기서 너 혹은 너한테 내가 구매를 하면 어떤 혜택이 그래서 나한테 있는데, 물론 이 사람한테서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루트가 있다면 튕겨야죠. 비싸게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가요? 휴대폰 몇 번만 두드려봐도 세상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너에게 구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혜택이 있게 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화장품 방송을 하는데 이 스킨 로션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500ml짜리 정품과 똑같은 걸 하나 더 드릴게요. 단 오늘 이 방송에서만,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그러면 이것보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게 되죠.
여기 혜택이거든요. 한정적인 혜택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500ml짜리 이거 꼭 사야 돼요. 샀어요? 3일 있다 방송을 또 해요, 똑같은 거? 근데 그땐 뭐라 그래요? 250짜리 2개를 주죠. 오늘이 마지막 방송에서만 250짜리 2개를 드립니다. 합치면 용량은 같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사기냐고요? 아니에요. 대기업에서도 쓰는 합법적인 마케팅 방법. 그리고 3일 있다 또 방송하죠? 100ml 몇 개를 줄까요? 5개를 주죠. 5개를 줘. 기가 막히죠. 우리 좋네. 예, 아주 좋아요. 밥만 먹고 그것만 고민해요. 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혜택은 누구한테만? 너한테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보자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곧잘 맛있게 음식을 하는 백반집이 한 군데 있어요. 몇 번 갔다가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날 알아보는 거예요. 아우 오랜만에 오셨다고. 근데 난 된장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김치찌개 맛있게 드셨던 거 기억하는데 내가 빠글빠글 김치찌개 맛있게 하나 끓여드릴게.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그래 왜냐면 김치찌개도 맛있습니까? 그래서 김치찌개 먹겠다고 하죠. 날 알아봐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단골이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슬쩍 와요. 내 옆에 오더니 주변을 뒤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쓰는 거야. 계란을 하나 한 말도 안 했어. 그렇게 하더니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던지고 우리는 이 계란 후라이 하나에 환장하고 너무 고맙죠. 딴 거는 다 리필해달라 그래도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준 거를 하나 더 달라고 리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가 원가 얼마인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우린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나는 여지껏 그걸 몰랐네. 이 사장님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들고 거예요. 그 집이 손님이 버글버글해요. 근데 그 사람도 거짓말 안 했잖아요. 이 계란 후라이는 너한테만 준 거야라고 했어요? 그랬어. 안 했잖아요. 그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나한테만 주나 보다. 아니요, 사장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뭘로 줬어요? 그 혜택을 너에게만 줬잖아요. 사람은 거기에 고마움. 많이 주는 거 그거 별로 효과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식당이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고 한 달 동안 기본 찬 이외에 끝나고 나면 후식으로 감주도 주고 감주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고 저기 식혜 그죠? 식혜도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반찬도 뭐 더 해주고 막 이랬어. 한 달 동안 막 손님이 많았죠. 한 달 딱 끝나고 나서 아 사장님은 그건 개업으로 준 거니까 반찬이 딱 없어졌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돈 좀 벌었는갑네. 멧돼지가 불렀네. 봐라 양 확 줄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이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자꾸 많이 줘 버릇하면 안 돼. 어떻게 줘야 된다? 나에게만 특별히 주는 그 느낌,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줘야 상대가 거기에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 팬이래요. 네. 그래서 브랜드 그리고 혜택, 네. 혜택도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질문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홈쇼핑이 다른 방송의 채널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뉴스를 해요. 아니면 뭐 강호동이나 유재석이 나오는 어떤 그 오라프로 같은 거를 해요. 뉴스를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뉴스 보셨어요? 무슨 뭐 런닝맨 뭐 이런 걸 해요. 하고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와 이 사람 이런 거 얘가 속인 거 얘가 범인인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는 오라프로 봤어요? 없어요. 드라마를 해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배신을 때렸어. 나쁜 새끼죠? 이렇게 질문하는 드라마 없어요. 없죠. 홈쇼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어머 봄 되고 나니까 다이어트 뱃살 보면서 나도 살 빼야 되는데 걱정 많으시죠? 질문해요 안 해요? 해야죠. 계속 질문.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잘 안 되셨죠? 그동안에 다이어트 때문에 쓴 돈이 얼마며 그동안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예요? 근데 만족할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계속 질문해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석 달 먹어봤잖아요. 석 달 전에 찍은 제 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B&A,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줘. 그럼 설거지 하다 말고 저건 진짜 될래나? 나도 혼자만 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요.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 먹어보고 전혀 미동도 없으면 판매하세요.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네. 그래 진짜 그럴까? 그럼 나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혼자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렸어.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3일 뒤에 문 앞에 박스가 나요. 그리고 택배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부재 중이어서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나는 맞장구는 쳤지만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 상세 내역서를 딱 보니까 내가 주문했는데 내가 주문했어. 그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홈쇼핑은.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도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선생님 성함이 정덕천. 우리 정덕천 선생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누는 거?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키는 거. 근데 순간 머릿속에서 버버링이 생겨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의가 뭔지 몰라요? 알잖아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돈도 필요하고 가족 간의 우애도 필요하고 뭐 일도 필요하고 보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당황스러워요. 행복이 뭐예요? 당황스럽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네요. 요즘 행복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 정 선생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신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신념? 그러면 우리 정 선생님은 행복이라는 걸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족. 바로 나오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아까는 가족이 안 나왔잖아요. 나눈다면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그렇죠.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요.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yes or no처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한정적인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지금 행복하세요? 네. 아유 요즘은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 있어요? 아 요즘에 뭐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행복을 그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럼 본인이 현재 입장에서 제일 행복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물론 가족도 있지. 이렇게 뭔가 대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yes or no 혹은 A or B 이런 식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한정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몇 번 주고받다 보면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툭 던졌을 때 거기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한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 질문을 나중에 던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거꾸로 질문해요. 행복이 뭐야? 넌 뭐라고 생각해? 가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러 개 있지. 그걸 어떻게 하나로 대답해요? 그렇잖아요. 자유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건 부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홈쇼핑도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어. 대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택배가 와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브랜드, 혜택 또 하나가 뭐냐면 이익이에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